네, 가족분들 아주 행복한 밤입니다. 음악과 목소리 잘 들으시면 7번 눌러주세요. 주말 잘 보냈습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불편해서 주말 동안 조금 힘드신 분도 계셨을 거고요. 또는 또 다른 전략을 내기 위해서 많은 또 공부를 하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이나 또 시황 부분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르샤님 일찍 오셨네. 반가워요. 자, 성공과 풍요님, 외로운 투자자님, 우리 모두님, 프로테님, 주식부자 어머님, 거거고살님, 위투님, 류미레아님, 보성나무님. 필명 좋네요. 보성나무. 조원주님 어서오세요. 완두콩님, 주식임양님, 부자 황금마루님, 머닝스타님. 모닝스타님 잘 지내세요?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다사랑님, 망구님, 성공의 파랑새님, 네, 안개꾸님, 부세라님, 훈이짱님, 부자어머님, 나는 가쁘님, 행복한 바라기님, 강한 소희님, 곰투더블님, 드리밍님, 사과나무님, 하늘무지개님, 꽃피는 마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꽃피는 마을님도 오랜만에 오셨네. 네. 주말에 다들 잘 지냈습니까? 어디 갔다 오신 분 없어요? 야, 밖에 날씨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네요. 예.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유, 또 시장 흔들려가지고 또 힘들어 계시는가 또 걱정했어요. 걱정했어요. 아무래도 다들 뭐 밖에 날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계좌의 날씨일 겁니다. 예, 계좌의 날씨고 시장에 대한 날씨일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매번 시장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매번 시장이 또 나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뉴스를 보면 거의 매번 나쁜 이야기만 나오죠. 그래서 투자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힘들게 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 한수가 커피를 좀 준비해 봤어요. 근데 밤에 커피를 드시면 못 주무신 분들은 유자차로 대신 드시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수는 근데 할리스 커피 별로 안 좋아해요. 커피는 뭐다? 커피는 어디가 제일 맛있습니까? 그러네요. 밑에 지방은 경남 지방은 울산, 그 다음에 부산, 제주도 이쪽에 비가 많이 왔죠. 태풍 지나간다고. 그러네요. 비 피해 없으시도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심이 좋아? 네, 맥심. 자,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신다면 좋아하는 거 뭐예요? 맥심. 맥심은 종목과 연결을 같이 봐야죠. 이 동서입니다. 동서. 동서. 동서도 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다음에 이디야 커피? 이디야 커피는 조금 약간 뭔가 값은 저평가예요. 저평가인데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 이디야 커피는. 저만 느끼는 거예요. 엔젤리스.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별다방이 안 나오네. 별다방이 최고 아니에요? 저기 나이나르샤님이 했네. 스타벅스. 맞죠?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진짜 달달하게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비싸긴 비싸요. 커피 타임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오늘은 10분부터 코리아 타임 10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는 좋죠. 가성비는 좋은데 조금 약간 조금 습다고 표현할까요? 써. 야, 폴바시스를 아는 분이 계시네? 우리 모드님? 옛날에 폴바시시, 그럼 폴바시시 어느 회사 건지 아시는 분? 폴바시시 어디 회사 거예요? 폴바시스 나온 그 우유 아이스크림 있어요. 우유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습니다. 그거는 강추입니다.
좀 근데 비싸요. 유기농으로 만드는 거라 비싸. 우유 회사의 커피숍입니다. 우유 회사 겁니다. 맞추시면 플러스 5점 나가면서 바로 시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회사 우리나라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주인공이에요. 폴바신. 한때 우리가 주주를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분할 상장하면서 이별을 했지만 그렇죠. 메일유입니다. 메일유 거예요. 메일유 거. 그래서 우리가 주주할 때 요거는 같이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어떤 뭐 기법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부분에서 투자의 관점을 찾자는 거예요. 찾자는 거. 잘 봐요. 이제 메일유업이 우리가 15년이네요. 메일홀딩스. 15년부터 우리가 한수가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나왔던 종목이에요. 얘도 고생 엄청 했습니다. 곱게 가는 주식은 없어요. 지금도 종목이 갔다가 픽 빠져가지고 아마 주말 내내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땀나요. 여기 구렛나루 근처에서 땀납니다. 맞죠? 주가 빠지면. 근데 이랬던 놈이에요. 아유 고생을 엄청 시켰는데 결국은 어떻게 앵병분할이 된다고 주가가 막 드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한수가 이런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냐면 동네 부자님이 나오셔야 이 주인공인데 그러고 보니까 종목에 동네 부자님이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게 없네요. 이게 첫날에 분할 상장하는 첫날입니다. 첫날에는 무조건 매도한다. 무조건 매도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뺨 떠가지고 이렇게 20% 넘게 갔죠. 이게 거의 상한가 근처 갔어요. 고생은 했지만 결국은 기업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주가라는 것은 매번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며 그리고 매번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단 주말에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내가 이 과정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에 대한 답을 스스로 못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공감되시면 1번을 눌러보세요.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겪어나갈까에 대한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아 주가를 이거 내려가는데 팔까? 아니면 보유할까? 이걸 주말에 많이 생각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동일 종목들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다 빠져버렸어요. 짜증나죠. 열도 받고요. 돈도 벌었는데 돈을 못 버는 바보 같은 기업이라면 안 받겠지만 돈도 벌고 가치도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메일루이스 자회사 중에서는 또 제로투세븐이라는 아기용품이 또 있습니다. 거기 또 중국에 진출했어. 대신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 박살나버렸죠. 화장품하고. 거기에 덩달아 같이 맞은 거예요. 즉 사드에 대한 악재를 같이 맞은 거죠. 그런 유행이 있었지만 물론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하고 결국은 여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좀 좋았죠. 좋았던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매도는 기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기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매도하는 투자자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매도자와 매수자에 대한 마음 부분들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매수자는 여기서부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봤으니까 매수했을 것이고 또는 그냥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겠지라고 기대감으로 투자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매도자는 이제 만족하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참 이 매도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각자에 대한 인간에 대한 심리와 만족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가장 그것 때문에 힘들죠. 맞으면 7번 눌러보십시오. 전부 다. 매수는 그래도 하고 내가 참아낼 수 있는데
요놈은 매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는 거. 매도는 경험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기만의 스타일을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스타일? 투자 스타일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실 때 사업에 대한 스타일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무방 들어오기 전에 한수가 3시부터 6시까지 한 3시간 동안 아마 장중 방송을 한번 그냥 녹화 방송인데 한번 틀어놓고 채팅도 같이 나눴어요. 네, 나눠가지고 아까 오늘 오셨던 아이고 황금거리님 오셨네? 오셨고 용기씨님도 오셨고 우리 위트님도 오셨는데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네,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한 힘들었던 과거에 대한 과정 속에서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는 거. 네. 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시장이 나쁘다고 그냥 씩씩댈 게 아니라 시장이 나쁜 부분에서 나는 어떤 부분들을 찾아 나갈 것인가, 즉 현실에 대한 직시를 하자는 거죠. 현재 방법 찾아라. 그렇죠? 아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뭐 채팅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글로서도 주는 메시지가 상당합니다. 예, 상당한 부분이고 그래도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딩한 자도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공유가 되는 거죠. 예. 지금은 리딩하는 분들도 그렇고 투자하는 분들 다 힘들 자리예요. 예. 그리고 증권사에 대한 뭐 직급이 있는 분들 다 힘드는 부분이죠. 모든 부분들이 다 힘들다면 아무나에게는 기회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나에게 다 줄 수 있는 기회라면, 즉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가진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죠. 결과물을 봤을 때예요. 지금은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근데 요 앞전만 하더라도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죠. 옆집도 돈 벌었고 앞집도 돈 벌었고 남한 펀드에서 박살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펀드 다 팔고 어디로 옵니까? 직접 투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고 오늘 오신 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대북주로 옆에 친구들 막 돈 벌었다니까 아우 저축만 하는 나는 짜증나는겨. 내가 이러려고 저축했나? 에? 은행이자 내가 1.5% 1억 기준에서 150만 원 받으려고 내가 1억을 지금 적금하고 있나? 자괴감이 듭니다. 아주 그냥. 맞죠? 네. 150만 원 받은 데서 또 세금도 떼네. 아 스트레스 아주 그냥. 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아주. 그러니까 이제 직접 투자로 오는 거죠. 근데 내 귀까지 오면은 이제 거기가 단기 고점이라는 거지. 네. 정확하죠. 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딱 걸렸잖아 아주 그냥. 여기 와. 예. 너희들 지금 통일될 줄 알지? 통일되면 대북주 대박 난다고? 예. 통일이 그래 쉽게 되나이? 하면서. 근데 분위기는 그렇게 투자 분위기는 이렇게 만들죠. 참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즐기는 자는 주식이라는 것이 즐기고 재밌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장 끝까지 갈 수 있다고. 근데 이 받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투자자들은 전부 다 뭘 봐요? 타이밍을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타이밍 보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볼까요? 고생 많았어요. 타이밍을 보는 투자자는 누구일까요? 타이밍을 보는 부류.
럭키미니 어서와요. 예. 단타꾼들, 좀 빨리 수익 내야 될 분들, 트레이드 분들, 이거 여러가지 있겠죠. 결국은 타이밍을 보는 투자자는 경력이 많이 없는 분들이에요. 많이 있는 분들도 타이밍 잡기 힘든데 뭔 자신감으로 경력도 없으면서 경험도 없으면서 타이밍을 보겠다고 들이대는지 모르겠어요. 안 맞으면 그러면 손절하면 되죠?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손절 2번 정도 해봐요. 자산의 3분의 1 날라갑니다. 즉 30% 날라가요. 1억이 7천만 원 돼버립니다. 타이밍을 보는 분들은 비중을 많이 실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현재 이 국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가? 여기서 여러분들 뭐 볼까요? 하락하는 건 뭘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생각과 한수의 생각이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88로 와야 돼요? 88로 오세요! 아주 그냥 한수한테 오세요! 이래야 돼요. 손실이 죽어도 싫은 분들, 손실이 죽어도 싫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적금으로 가야 돼요. 주식 투자를 적금으로 해야 돼요. 매달 종목은 한수가 정해주는 걸로. 그러면 적금보다는 많이 먹어요. 적금을 뭐 3개월 하다가 6개월 하다가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3년 적금은 들어야지. 지금은 누누이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은 전체 종목을 다 봐야 돼요. 전체 종목을 왜 봐야 되냐? 그러면 당신은 왜 전체 종목을 보라는데? 지금은 주가가 싸다. 그럼 싼데 왜 봐야 되는데? 싼데 좋은 종목이 더 헐값에 있으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도 우리 VIP 강의를 했지만 설령 이번 주말에 한수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설령 주가가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가? 그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 구간은 힘듭니다. 반드시예요. 근데 그 정립이 되신 분들은 이 자리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겨냈을 때 반드시 그분들은 이제 수익이라는 것을 맛봅니다.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도망가고 싶은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여기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여기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여기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럼 결국은 맨날 도망가고 싶다는 자리예요. 소외된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가서 진짜 자기 가치를 찾아가요. 곱게 가는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짜증 엄청나죠. 엄청나게 납니다. 혹시 오늘 방송 듣고 아니 정확히 여기 나갔다가 여기 들어가면 되지?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더 얘기하고 싶은 뭐냐? 본격적인 시세가 진행되었을 때 이 큰 거를 못 먹어요. 여기까지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한수도 예전에는 요거 한번 먹고 들어오면 또 사면 되지. 요렇게 하면 되지. 어차피 우상이 하는 거니까. 하지만 추세라는 것과 시장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놈도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놈도 있어요. 근데 매번 똑같이 학습 효과를 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가버려요. 이렇게. 근데 시장에서 가장 맛있는 거는
이 국면입니다. 이 국면이 뭘까요? 이 국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급등. 또 다른 말로 급등을 너무 했어요. 인수봉. 예. 한국고래님, 예. 인수봉 하면은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초보분들은 몰라요. 예. 근데 그는 부자 아빠님과 아이들, 예. 아이들만 아는 거지. 인수봉은. 진영이님 어서 와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런 국면을 뭐라 그럽니까? 그런 국면을 뭐라 그러죠? 분출? 두 글자는 두 글자야. 뭐 났다 그러죠? 그렇죠. 버블이 났다는 거. 버블이 났다. 그러니까 사실상 버블이 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유입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뭐 질문도 아니죠. 많이 유입됩니다. 요번 대선주나 대북주로 많이 유입된 것처럼. 근데 지금은 들어와요? 한수가 얘기했죠. 요번 추석에 한수한테 주식 물어본 분 한 명도 없었다니까. 맨날 물어보는 분들이 안 물어봐요. 그만큼 터졌다는 거예요. 터졌거나 아니면 이상한 종목 물려가지고 물어보면 혼날 거 아니까 주식 할 줄 모르면 계속 우량주 사모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 투자자가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까운 분일수록 그걸 더 안 믿는다. 자기 스타일대로 많이 해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한수는 뭔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상황을 현재 우리가 직시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버블이 났냐 이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자리라면 지금 버블이 났어요? 났다 1번 안 났다 2번.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버블이 안 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할 겁니까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수 있으면 공부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2007년 나오고 10년 동안 뭐 한 건 뭐 있습니까 이거?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가 그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제에 대한 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종합주가지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 시장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체력이 틀리잖아 완전히. 패권가에 대한 부분과 금융시장의 제왕하고는 틀리잖아 완전히. 억울하죠. 해외시장 올라가면 반영 안 되고 해외시장 조정받으면 반영되고. 거참 맞죠? 뭐 쫄다고도 아니고. 근데 그 핑계 할 거 없이 현재 우리 투자자들도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가야 돼요. 왜? 시장에서에 대한 기회 부분들은 곱게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이상한 내용 갖고 들이댑니다. 요번에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터질 건데 그러면? 설령 지금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가치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가치 투자가 되게 막 대단한 것이 막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가치 부분들은 분명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제값을 못 치르는 애들, 제값을 못 받는 애들 있잖아요. 다른 거에 가려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투자자예요. 즉 보석을 찾는다 그럴까요? 보석을 찾는 투자자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지금은 보석이 다 싼데
그 보석 중에서도 싼 놈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속 봐야 돼요. 지금은. 주말에 전 종목 보니까 좋은 종목 너무 많더만 아주 그냥. 돈도 벌어도 주가 빠져요. 뭐 결국은 돈 버는 애들은 한번 올라올 겁니다. 이번 시장에서 움직이면서 하나씩 올라와요. 첫 번째, 배당. 두 번째, 영업이익. 매출성. 그리고 주력 상품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만 이해를 하더라도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벌벌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좀 더 높이셔야 돼요. 그래야 한국 시장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등락파동이 많은 것은 단기 투자자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눌리면 다 도망가는 부분이 물량이 나오니까. 장기 투자자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털어도 안 털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눌러도 안 털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요. 안 털리면 결국은 올라가요. 우리나라에 단타꾼들이 많다는 것은 그들 당연히 알죠. 조금만 털면은 쑥 빠지는 게 보이니까. 개인들 막 던지는 거 보이잖아요. 신용규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들은. 바닥에 사서 좀 올리면 따라오면 기사대에 때려놓고 올려놓으면 때려놓고 그런 것이 이게 지금 10년 동안 했으니까 많이 맞았다는 거죠. 친구 영화 나오잖아요. 친구 영화.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묻다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금 혐오스럽지만 많이 묻다니야. 아, 요거 개그인데. 아, 무서운 개그인가요? 밤에 무서운 개그인가? 많이 묻다 아이가 진짜. 아이. 그래서 오늘은 소외된 기업들은 분명한 자기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믿음 부분들도 좀 강화시키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정도로 시장이 험악해요. 그렇죠? 매번 얘기하는 부분이지만은 시장이 험악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일어나는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종목도 있고요. 여기서는 코스닥에서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다들 알고 있는 뭐 엔터주들도 많이 좀 일어서고 있더라. 그렇죠? 2017년 3월 달에서도 엔터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근데 엔터주도 여기 와 있지만 이게 그냥 곱게 간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잘못 걸리면 여기 온다 하더라도 여기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장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안 돼 있으면 여기 못 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위에서 사면 꽝이에요. JRP도 마찬가지입니다. JRP도 단기간에 여기서 사버리면 고점에 사버리면 이 조정 받아내야 돼요. 여기까지 수익이 없잖아요. 이 잘못 걸리면 4월달에 사서 8월달까지 한 4, 5개월 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수가 매번 얘기하는 거, 우리가 투자자들이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보다 약한 게 있어요. 외기? 예. 자, 투자. 못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보다 뭘 못하느냐? 그렇죠. 정보도 안 되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돈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번 하라는 뭘 하라고 합니까? 돈을 바쳐야 됩니까?
네, 동료분 차점 어서 와요. 바닥에서 시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간 투자하지 말고 바닥에서 시간 투자를 해라. 그러면 기업이 내 편이 되겠죠. 그게 좋은 기업이에요. 자기의 기준에 맞는 투자를 했을 때, 예, 자기에 맞는 투자를 그 기준에 통과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에요. 각자의 좋은 기업은 기업이 다 틀릴 거예요. 거기서부터 투자가 시작돼야 돼요. 한수는 그걸 얘기 계속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시장이 무섭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고 시장이 좋다 해서 마구마구 투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투자의 관점이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관점이 맞으면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갑니다. 가면서 태풍도 맞겠죠. 이번 같이. 그렇다고 죽진 않아요. 안 죽어. 뭐 우리가 몰빵 치고 신경 쓰지 않으니까. 다 지나가요. 태풍이도 비도. 단 그 구간은 좀 고통스럽겠죠. 혹시나 지금도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내가 어떤 투자를 지향하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투자를 하면서 편하다는 생각은 조금 오류가 있겠지만 불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불편한 만큼 사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여기에 공감되시면 1번 눌러보세요. 불편하면 안 돼요. 특히나 지금 이 장에서 장 빠져 죽겠는데 완전 불편하고 계속 두렵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투자를 한 거예요. 비중을 어겼거나 아니면 이상한 종목에 투자했던 거나. 근데 정상적인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거의 다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하고 나의 유리한 국면으로 바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당연히 현금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을 만큼만 투자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완전 뭐 대박 내고 떼부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물론 개 중에는 있죠. 근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노력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내가 보이는 만큼 수익을 가져가요. 근데 공부하라 그러면은 공부 안 하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떨려 나가요. 두려우니까. 그리고 떨어져 나가야 누군가는 들어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 다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력이 될 수 있죠. 주식으로 부자 될 수 있어요. 충분하게. 근데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장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도망가고 이런 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내공이라면 큰 것도 못 먹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조정을 못 받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큰 게 안 되더라고. 근데 항상 큰 거는 조정을 또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큰 놈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보면 뭐 이런 종목을 단타합니까? 장기 투자합니다 라고 다 얘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기 투자를 좋은 자리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을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 방금 얘기는 결동님은 이 자리 다 지나갔어요. 독하죠. 아우 독해 아주 그냥. 그리고 이번에 액면분할 팔았잖아요 이게. 기간은 6년 보유했네요. 6년.
쉽지는 않습니다. 한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만큼 시간 투자해서 시간과 같이 동행하면서 유리한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급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맞추시면 플러스 5점 가겠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항상 그걸 부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두 글자. 이것만 조금 내려놓으면 굉장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역시. 참 이거 내려놓기 힘들다고. 이거 진짜 힘들어요. 아우 죽겠네 아주 그냥 욕심. 누구예요? 동네 차트 부자님. 역시 부자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생각하는 게 틀리네요. 플러스 5점 받아가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다가와요. 점수 받으신 분 정산할 때가 왔습니다. 요번 강연에서도 책을 2권 드렸지만 연말에 성탄절 근처에 책 선물 나갈 거예요.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한수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계좌 부분들도 만들고 있지만 결국은 나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긋난 투자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을 교정하고 뭐 헬스 트레이더 분들은 뭐 운동에 대한 자세 그리고 근육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을 같이 하죠. 그렇지만 트레이더가 근육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탐욕을 제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진짜 고수죠. 어떻게 보면. 기법 잘한다고 고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고수예요. 이해되시면 7번. 결국은 이번 시장에 가장 여러분들이 아쉬운 게 뭡니까? 이번 시장 조정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예요? 가장 아쉬운 거. 뭐가 가장 아쉬웠습니까? 돈이죠. 현금이에요. 결국은 가치를 믿었지만 현금 없이 그냥 다 투자해 버리는 거. 그냥 나는 풀 베팅하는 거. 자신 제어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 좀 들어갔죠. 안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갔죠. 그리고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했죠. 어렵습니다. 물론 이 정도라도 나는 무조건 받아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신 분들은 이제 아프다는 거지. 돈만 많으면 쓰러들고 싶어요? 주식 유양님. 준비 없이 주식을 시작한 거. 좋은 말이네요.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한수가 지금의 생각으로 리먼 사태를 한 번 더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리먼 사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도 그 생각 했을 거예요. 리먼 사태가 오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장이 빠졌는데 리먼 사태가 와요. 기분이 좋을까요? 죽을까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리먼 사태가 다시 온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고민해봤습니까? 이번 주에 한수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VIP 가족분들에게 오늘 브리핑을 한 거고요.
주가는 싸니까 엄청나게 좋을 것 같죠. 아픈 부분들을 받아내고 이겨내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되면 뭘 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답은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선정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야 될 종목들을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공감되시면 1번. 주가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기업은 반드시 산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기서 다 떨려요. 다 떨려. 진짜예요. 다 떨렸어요. 기아차 5,000원 깨봐요. 15,000원 사는데 5,000원 깨봐. 멘탈 막 붕괴되고요. 현대차 10만원 사는데 막 35,000원까지 가봐요. IMF 때 자고 나면 50% 하락. 아이고 IMF 때 투자했어요? 어메 엄청나게 고참님이시네. 와우. 그럼 20년 전이네? 2008년이니까 98년이니까 20년 투자하셨네요. 80년 주시겠어요? 아이고 당연히 투자를 제대로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죠. 맞나요? 그래요. 초래봉님 맞아요. 말이 좋지 다 죽는 거예요. 아우 난 집 팔아서 살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죠. 이렇게 조정 오잖아요. 집 못 팔아요. 지금도 못 파는데? 지금도 못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한수가 과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투자는 했지만 주식시장에 있었던 건 3년 정도입니까? 그러면 투자한 게 아니지 뭐. 그냥 마실 나갔다 온 거지. 그냥 맛배기만 맛만 본 거지.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요. 맞아요. 그때 1차까지 사면은 뭐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IMF 때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동양제철화학을 사야죠. 700원에 몰빵 이렇게 가야지. 그게 60만원 가거든요. 그런 거 가야죠. 아니면 현대미포지선. 그건 너무 과하다면 현대미포지선 바닥이 2,400원이거든요. 2,400원에 41만원 갑니다. 그거 보여야지. 그때가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상승한 날이거든요. 그게 딱 14년 됐어요. 14년.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요. 맞아요. 선물책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배워라. 그러니까 옛날의 부분들도 그 시대에는 과연 이 기업이 쌀까라고 의심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서 보니까 거기가 싼 자리네 라고 알지만 지금도 보면 과거의 부분처럼 지금도 쌀까라고 하지만 또 지나보면 싼 자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가장 크게 조정을 할 때마다 주가는 싸졌겠네요? 예, 싸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단 한 번도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여러분의 투자의 관점이나 마음가짐 부분들을 좀 굳건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건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에서 뭐 후기는 다 보셨죠? 이 영랑공주님에 대한 후기. 여기서 다 찾아보고 하면 다 2009년도 좋은 국면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걸 사버리는 오류.
2009년에는 아무거나 사도 다 수익 났어요. 진짜. 그냥 들고만 있으면. 대신 손절하면 안 돼요. 들고만 있었으면. 근데 돈을 못 벌어요. 왜? 준비 안 됐으니까. 리먼 사태 아무리 와도 돈 못 버는 분들은 못 벌어요. IMF가 와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깡통 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주식은 경험과 경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국면이 한번 온다든지 또 이런 국면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때는 많이 투자해야 되죠. 왜냐하면 고통도 겪고 경험도 있으니까 이제는 내공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영랑군님 3년 동안 3년 동안 여기서 이 고통 받으면서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수익 나버리잖아요. 최악의 상태가 오면 부자가 되는 사람과 깡통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는 반드시 나와요. 깡통된 부분들은 여기서 바닥에 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거기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을 많이 길러야 돼요. 과거에서도 많이 배우고. 이기는 수는 힘도 키워야 됩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나는 단타하러 왔는데 나는 타이밍 보러 왔는데 자꾸 과거에서 배우라 그러네. 아우 죽겠네. 지금 단타도 안 먹혀요. 근데 얘기하지만 3년 뒤를 뚜껑 열어봐서 한수의 계좌 부분들이 우리 가족분들이 계좌 부분들이 단타를 하신 분보다는 수익을 더 낼 자신이 있어요. 그거라고 얘기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그 말 의미가 있고 믿어집니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혹시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단타 하시는 분보다 3년 뒤에 우리의 투자의 방법이 저는 수익 더 많이 내요. 마음도 더 편안해요. 한번 해봐요. 이분이 3년 정도 투자한 거예요. 3년 동안. 시장 수익률이 3년에 10%도 안 될 거예요. 10%는 되겠나요? 네.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투자도 수익 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까 다 고점에 왔어요. 다 고점에. 근데도 참아내니까 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종목이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단기에 고점에 잡았지만 그 종목이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고점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 잡으면 박살나요. 삼성전자 그렇잖아요. 이거. 삼성전자 고점에 잘못 잡으면 여기 박살난다고 이렇게. 그거는 좋은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보다는 지금 부동산 올라가서 나 주식 그만하고 부동산 했으면 얼마나 좋아할까라고 후회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6개월 전에 팔면은 더 낼걸요? 네, 그 투기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은행 이자 엄청나게 많이 빌려가지고 은행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 아파트를 많이 늘린 분 계셔요. 좀 이따 곡소리 나올 거예요. 한번 봐봐요. 분명히 그거 하지 말았어요. 곡소리 나옵니다. 그 급매물 막 나올 거예요. 이제 경매 나오고 금리 부분들을 좀 조정하면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주식만큼 메리트 있는 사업은 저는 못 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주식에 미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누가 좋아하는 일이고 사업인데 안 미치겠습니까?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수익을 더 원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얘기했지만은 주식을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주식을 즐긴다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주식을 즐긴다고? 그래서 아까 그랬죠. 주식을 즐긴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시장에서 뭐 한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장수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할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매력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지금 하시는 가족분들은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어차피 요번에 투자를 하면서 평생 동안 하려고 마음먹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오히려 이제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투자하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 자녀가 지금 어려서 제가 뭐 언제 투자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 금방 가버려요. 이제 20살만 되면 고등학교만 되면 투자합니다. 이제. 그러면 자녀의 생각과 내 생각 같이 공유가 되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소식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연구소에 이제 점심에 이제 밥을 밖에 밥 사 먹는 게 너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자빠님이 이제 건강도 생각하니까 조미료 있는 거 먹지 말고 집에 이제 음식을 좀 잘하시는 분들 셰프를 좀 모셔가지고 좀 밥 때 되면은 좀 밥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좀 찾았어요.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오셨어 진짜. 오셨는데 여기가 이제 주식에 대한 관련을 하는지 모르고 오셨대요. 모르고 오셨어. 근데 보니까 그 연구소에 컴퓨터가 엄청 많거든요. 한 30대 정도 많아요. 그 연구소 부분들을 보고 이거 뭔가 뭐 하는 애다 보니까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아들분이 공부를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돈 번 거를 계속 주식에 갖다 넣었대요. 그러니까 한 번 손실이 나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빨리 회복하겠다는 마음을 생각을 하고 계속 그냥 넣은 거예요. 결국은 다 손실 나버리고 빚까지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들 좀 살려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얼마 안 하시고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공부도 되게 잘하고 서울대도 나오고 했던 부분인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따지고 보면 물론 그 안에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습득을 하지만 결과적 부분을 보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제관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주식 잘못 들어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한국은 뭐예요? 유능한 인재들이 돈을 벌어서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지.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죠? 한수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럼 결국은 계속 금융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몸이 지배당했지만 이제는 정신적 부분과 이런 것들이 돈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건강대지면 7번. 머리가 좋다고 주식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때는 용기도 많이 필요하고요. 어쩔 때는 믿음도 많이 필요하고 뚝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당하려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면 내공도 커져요. 이것도 받아낼 수 있고요.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것 경험을 다 했잖아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국민 시민지. 이런 표현은 잘 안 하시더라고. 기관들은 못하죠. 왜? 그들하고 대적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런 말 하면은 자기네들이 밑에 있는 게 아니까. 우리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재밌는 기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즘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입니다. 시가총액 1등을 주가를 내리면 뭐가 내려가죠? 뭐가 내려갑니까? 종합 주가지수가 내려가죠. 그럼 삼성전자가 요 근래에 들어서 누가 많이 폈어요? 봐봐요. 누가 많이 폈습니까? 외국인이 많이 폈어요? 누가 많이 폈어? 연기금 많이 폈잖아요. 연기금이 엄청 폈잖아요. 그래놓고 올라가길 바라고 있으니 저놈들이 외놈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종합주가에서는 쟤네들이 다 눌렀어. 진짜 레알인가요? 여기 연기금 안 보여요? 다 패닉치죠. 지금 계속 패닉쳐요. 지금 거의 8월 초부터 계속 패닉칩니다. 헐 아닙니까 이거 헐. 근데 개인들만 계속 사요. 개인들만 계속 사. 옛날 네로 25시라는 그 유머 1번지 있잖아요. 그 유머에서 뭐라 그럽니까? 갈 턱이 있나? 갈 턱이 있나? 안 그래요? 기억 안 납니까? 한수만 기억나요? 저만 아재예요? 요건 그냥 갖다 부어버려요. 그냥 아주 그냥. 근데 국민연금은 국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 국민 전 국민을 얘기하는 연기금 내라 그러고 참 재밌죠. 그래서 누굴 믿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자기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외국인도 믿는 것도 아니고 기관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잘 돼야 될 텐데 그거예요? 맞네. 예. 이런 거는 알아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욕할 것도 없습니다. 싫으면 매도하면 돼요. 우리도 싫으면 매도하면 돼. 맞나요? 맞으면 1번. 네. 아이 진짜 여러분들 싫으면 매도화 시키면 되는 거지 뭐. 좋은 놈 사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같이 이번 장에는 넘어지더라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외롭고 두렵고 어려울 겁니다. 같이 해도 힘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노력하시고 좀 더 많이 복습하시고 학습하시면 그러한 좀 시장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좀 더 가지시고요. 혹시나 기관 쪽에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88TV의 가족분들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권사 직원도 방송 들어요. 우리 방송 들었습니다. 들어요. 그죠? 그래서 다 같은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투자 부분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가 우리 시장을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으로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 자신 있어요? 시장이 막 좋게 움직일 때는 자신 있어요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시장이 반대예요. 어떻게 할까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들 전부 다 9번 눌러보세요. 주식의 가격은 쌉니다. 그게 가장 큰 호재라는 거. 주식이 비싸다. 살 게 없다. 그건 악재예요. 우리가 진정한 가치 투자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 모른다면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해졌던 그 길을 우리는 계속 가겠다. 아이고 9번 많이 눌리셨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또 10월 달에 두 번째 주가 시작하는 한 주예요. 아마 다음 주도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잘 헤쳐나가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뭐 조금 와닿는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뭐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1시간의 의미를 찾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또 다른 또 좋은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항상 방송 오셔가지고 들어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또 가족분들은 또 한수와 같이 했던 그 시간이 또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있으면 한번 1번 한번 눌러주세요. 한수가 필명 좀 기억하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충분히 또 쉬어야 또 다음 주 전략들을 또 내면서 갈 수 있겠죠. 행복바라기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없으시나요? 네. 축복의 딸님 필명 처음 보네요. 자 그럼 행복바라기님하고 축복의 딸님 네, 환희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에올린스는 지금 지금 현재 여름장의 그 저가항공 부문이죠.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됐어요. 네, 가장 항공주는 실적 부분들 물론 제주항공도 지금 돈을 많이 벌어도 떨어졌고 티웨이항공도 떨어졌고 폴린스도 다 떨어졌는 부분인데 뭐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7, 8, 9가 성수기 부분들이 지나서 아마 이익 부분들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달에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실적 발표하는 시점들을 좀 더 끝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유가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 부분이죠. 유가도 좀 올라오는 부분이 그때 악재로 좀 적용했던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여행주들이 여행 관련성 있는 기업들은 뭐 다 떨어졌습니다. 예, 다 떨어지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또 악재 부분까지 겹쳐가지고 더 떨어진 것도 있죠. 예. 중요한 거는 참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성수기 부분들이 7, 8, 9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실적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또 추석까지 껴서 9월 달에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해외로 이동하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매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네, 좀 보유해 보세요. 보유해 보시고 거기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